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강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참 편안해 보일까? 왜 저분은 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까? 반대로 왜 내 주변에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도 있죠.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태도가 조금씩 색깔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그 색깔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누가 봐도 아, 저분 참 편안하다 싶고, 또 어떤 분은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고집이 굳어져 주위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 특징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늘 밝게 인사하는 분, 말투가 부드러운 분, 괜히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가 넘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 7가지만 내 삶에 조금씩 넣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환영받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혹시 내가 모르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2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환영받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말투가 부드럽고 상황을 편안하게 만든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외모보다 말투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쁘게 말한 게 아닌데 왜 상대는 기분 나빠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느낌, 즉 말투가 더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걸 왜 그렇게 해? 라는 말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는 뜻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환영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긴장시키는 말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말을 씁니다. 1.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늘고 내가 살아보니라는 경험이 많아지니 훈수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요. 이 말들은 상대의 어깨에 힘을 빼주고 이분은 날 이해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2. 말투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들어있다. 말이 자꾸 날카로워지는 시기는 대부분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입버릇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 한 번의 생각이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3. 공격적인 말투는 나이와 함께 더 강해진다.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날카롭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말했잖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들은 지적처럼 들리고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영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부드러운 완충제를 넣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은 어때요?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조언도 말투가 부드러우면 조언이 되고 말투가 날카로우면 지적이 됩니다. 4. 따뜻한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억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사람을 편하게 해. 말 한마디가 참 고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 칭찬은 외모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칭찬입니다.
오직 말투에서 나오는 품격 때문에 받는 칭찬입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와 인품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말투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자면 말투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인생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2. 상대를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를 보면 참 단순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얘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듣는 능력은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1. 듣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면 왜 사람들이 귀를 닫는 것 같지? 그 이유는 대부분 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 이야기에 관심이 부족해서입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눈을 봅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하고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자기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2. 질문은 관심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듭니다. 내가 굳이 뭘 물어봐? 그냥 말하면 듣지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영받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손주는 잘 지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여행은 어땠어요? 이런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 이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3.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내가 살아봤으니 하면서 조언을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때로는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영받는 사람들은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건넵니다. 아이고, 그때 참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공감만 해도 상대는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건네는 조언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4.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중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말하려는 연습은 많이 하지만 잘 듣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비밀은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5. 듣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매력을 잃지 않는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야. 대화하면 늘 편안해. 저분에게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듣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은 더 자주 여러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3.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태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말에는 섭섭함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도 담겨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저분은 참 젊은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좋네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1. 젊은 세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며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라며 평가부터 하곤 합니다.
하지만 환영받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이구나. 내 때와는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즉, 젊은 세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존중이 생기고 그 존중이 젊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집니다. 2.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알려줘요.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대할 때 당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줘요. 요즘 앱은 너무 어려워. 너희가 좀 가르쳐줘. 이 노래는 요즘 유행이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 하나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먼저 배우려 하면 세대 차이는 금방 좁혀집니다. 3. 좋지 않은 말투가 세대 갈등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안다. 나이가 들면 의도치 않게 말이 조금 단호하게 들리거나 지적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건 아니지. 요즘 사람들은 왜 그래?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환영받는 어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꿉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방식이 궁금한데 좀 알려줘요. 말투만 바꿔도 벽이 아니라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4. 젊은 사람들의 삶을 존중한다. 환영받는 어른들은 젊은 세대의 선택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 일을 자주 옮기는 것, 취미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걸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보다 너희 세대는 이런 점이 참 멋있다. 이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되돌려줍니다. 5.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른은 편안한 어른이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른은 권위적인 어른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어른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듣는 시간이 많고 배우려는 마음을 보이고 세대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른에게도 큰 활력과 에너지를 줍니다. 4. 분위기를 가볍게 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같이 있으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쉬운 요소가 바로 가벼운 유머 감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과장되거나 큰 소리로 웃기는 유머가 아닙니다. 상대를 당황시키지 않고 누구나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따뜻한 미소가 담긴 말투입니다. 1. 유머는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능력이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말재주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 말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이얼식으로 돌려야 나와요. 제가 요즘 젊어지려고 노력 중인데 몸이 따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이고, 나도 아직 마음은 30대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유머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 가벼운 미소 한 번이 관계의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2. 유머는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어색한 순간, 실수한 상황에서도 조금의 유머가 들어가면 긴장이 싹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늦게 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냐? 다들 기다리잖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굳어지지만, 괜찮아요, 오다가 시간을 주우러 갔다 오신 거죠?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웃게 됩니다. 유머는 비난을 농담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3.
남을 웃기는 유머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 요즘 젊은 세대는 조롱하거나 비꼬는 유머를 싫어합니다. 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상대를 당황시키는 유머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유머는 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놀리거나 실수를 비꼬거나 나의 직업 성격을 가지고 웃거나 이런 유머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유머를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유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유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머. 이런 유머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분위기를 한순간에 따뜻하게 만듭니다. 4. 유머 감각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고 짜증이 쌓이고 불안이 많으면 유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을 위한 기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실수는 웃어넘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의 행동을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유머가 자리 잡습니다. 5. 나이가 들수록 유머 감각은 더 큰 매력이 된다. 20대에게 유머는 재미이고 40대에게 유머는 센스이고 60, 70대에게 유머는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유머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동년배들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유머 있는 어른을 좋아합니다. 유머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큰 매력이며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5. 부탁하기보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지 보면 놀랍도록 단순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부담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인지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감사는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탁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하지만 부탁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환영받는 사람들은 상대가 작은 도움을 줘도 크게 고마워합니다. 손 하나만 도와줬는데도 고맙다 하시네. 저분은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셔. 이런 말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립니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2. 부탁하기 전에 감사부터 건넨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좀 해줄래? 저것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환영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지난번 도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부탁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꺼내는 습관. 이 습관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감사를 먼저 받으면 사람들은 이분이라면 또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3. 당연한 건 없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당연한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문 열어준 것, 전화해 준 것, 문자 답장을 빠르게 해준 것, 작은 선물을 챙겨준 것. 이 작은 일들에도 환영받는 사람들은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을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는 금전처럼 생각할수록 늘어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마음의 자산입니다. 4. 감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힘이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그냥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해준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요. 이 말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받는 순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5. 부탁이 많아도 감사가 많으면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부탁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탁만 하고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반대로 부탁이 많아도 요청이 많아도 감사가 꾸준히 있다면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사람을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고마워요라는 말을 가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감사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 자신의 삶을 불평보다 경험으로 말한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은 더 많아지고 때로는 그 경험이 불평과 한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서 환영받는 분들은 경험을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불평이 아니라 지혜로 들리게 만듭니다. 1. 같은 말을 해도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답답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환영받는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방식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아요.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적응하려 해요.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은 또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느끼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게 하고 경험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2. 불평은 관계를 무겁게 하지만 경험은 관계를 풍부하게 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의 피로가 남지만 경험을 나누는 사람과 대화하면 이야기가 지혜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건강이 자꾸 나빠져서 큰일이야. 불평. 예전엔 힘들었는데 이젠 이런 운동을 통해 많이 좋아졌어요. 경험. 한마디만 바꿔도 상대는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3. 경험을 나누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언제나 상대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 나도 예전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 도움이 돼요. 저도 실수해봤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말은 지적처럼 들리지 않고 따뜻한 조언으로 들립니다. 반면 불평은 취향도 나이도 상황도 다른 상대에게 그저 부담으로 들릴 뿐입니다. 경험은 지혜를 남기지만 불평은 피로만 남깁니다. 4. 나이가 들수록 경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력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점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이분은 참 지혜롭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람들을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5. 불평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경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불평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경험은 나의 지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배운 게 많더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품을 완성시키고 누구와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따뜻한 매력이 됩니다. 7.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살아가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더 환영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 존중, 편안함을 줍니다. 1. 자기관리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가족들도 훨씬 편안합니다. 저분은 스스로 잘 챙기니 걱정이 덜 돼.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 주시네. 언제나 안정된 모습이라 대하기가 편해. 이러한 안정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매력이 됩니다. 2.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생활 리듬이 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감정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런 일상적인 관리가 쌓여 삶의 태도가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3. 외모, 청결, 표정 관리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중요한 건 청결함, 정돈됨, 편안한 표정, 그리고 깔끔한 말투입니다. 환영받는 어른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자신을 관리합니다. 헤어 스타일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옷을 단정하게 챙기고 불필요하게 무겁거나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표정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4.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평온함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몸만 건강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의 건강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화를 오래 끌지 않고 불만을 쌓아두지 않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자체로 관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5.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결국 자립적인 사람이다.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잘 챙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친 짐을 주지 않고 언제나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돌봄의 태도는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든든함과 존중을 동시에 줍니다. 결국 자기 돌봄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환영받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살면서 구체적인 능력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듣는 태도는 품격을 보여주며 유머 감각은 분위기를 밝히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한 문장, 한 행동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